네, 주먹 쥔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에 따라서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제 이관이 될 계획이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인사 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입니까?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차 교수님 이제 그거를 법무부 산하에 그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좀 과한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적절한 좀 기능의 권한의 분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 검증 기능을 다른 정부 산하기관으로 넘기겠다 할 때는 저는 사실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 인식처럼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거기다가 인사검증까지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청와대가 국정을 다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저항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정궁궐에 있던 그 저항적 대통령의 권력을 일반 국민들과 나누겠다. 그러한 나름대로 소통과 공개의 행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박수를 보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그 검증 기능을 왜 하필이면 법무부에다가 주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법무부냐? 지금 법무부의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는 공직 그러니까 지금 검증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국회가 지금 입법에 어떤 정부조직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지금 법무부가 결국은 지금 검찰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파견 검사를 한 4명 정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장은 뭐 비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공직 인사 검증까지 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을 하는 쪽에 인사복무 지금 그 기획관, 인사기획관 그리고 또 인사 비서관이 다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검찰이 다 할 경우에는 문석열 대통령이 혁파하고 싶었던 청와대 정부가 이거 잘못하다가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정 부서, 특정인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는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국정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뭐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강경한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출근길 모습 함께 보시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정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평소보다는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그러게요. 제스처도 활용을 하고 또 목소리 톤도 좀 높았습니다.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듭
미국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구체적인 건 잘 모르는데 네. 백악관에 이제 법률 고문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FBI에서 주로 하는데 FBI가 말 그대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 결국 뭐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연방 조직이니까 네. 아마 FBI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FBI가 다른 데가 아니고 법무부에 들어가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정부 조직법을 갖다 보면요. 예. 만약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무부 말고 어디에다가 보낼 것인가? 이걸 뭐 여성가족부에 보내겠습니까? 문체부에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기부에 보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결국 보낼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행안부하고 법무부. 네.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히려 권한이 훨씬 더 법무부보다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법무부로 간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법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야당에서도 그렇지만은 정부 조직법만 봐서 그래요. 그 공무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더 중요한 법이 어떤 법이냐면 국가공무원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규정이 대통령령이 뭐냐면은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법무부를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전혀 국회 입법권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그런 위법성이 있거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기능을 이제 법무부에 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너무 지나친 권한을 윤석열 정부가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여야도 이를 두고 연일 아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목소리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잖아요. 청와대는 이제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하잖아요.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우려가.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그냥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탄핵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님 여야는 뭐 180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또 청와대의 막강한 권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들이 사직동 팀을 만들어서 아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팀에 수사를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감반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에. 이 특감반은 뭐 최근에 강서구청장 출마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원이었거든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이 특감반원들이 실제 부처에 들어가서 뭐 이 핸드폰도 가져오기도 하고 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인사검증 역할도 하고. 그래서 특감반이 내려왔다 그러면 뭐 사실 부처 같은 데는 벌벌 떨기까지 하는 것인데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여야가 다 공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사권한이거든요. 인사권한 중에 특히 검증권한입니다. 네. 자, 그거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다른 데로 넘기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죠. 즉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검증권한 자체를 딴 부처에 넘기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디에 줄 것이냐? 법무부에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가 주로 이제 이런 법률 관련된 부분들 다 통제하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로서 봐서는 법무부가 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정보가 집중되지 않을 것이냐, 혹시 이걸 수사에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무부 산하에 두더라 하더라도 사무실을 다른 데 두겠다. 이 삼청동에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만
장관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한테 넘기면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인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 가자면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만큼 권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 봐요. 그렇지만 추천권과 검증권을 모두 검찰 출신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인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쪽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인사 추천을 관여한다 그러면 과연 다양한 인사 추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는 사람만 추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인사 권한을 추천하는 권한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인재들을 추천하고 검증 권한 검증 권한대로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 전 정부까지 했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먼저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규정 2019년 말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시행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규정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논란이 그 학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컨대 연쇄살인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공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 피의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의 명예권보다는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오히려 언론에서 추측 보도가 양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한테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그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논란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첫 6회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별 4개죠, 참모총장들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군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이 산점검 수치를 수여했는데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인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대적의 자세로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 그런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합동성을 발휘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다. 네. 6회 공군 수장이 같은 날 취임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문재인 정부 장성들 물갈이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3군의 참모총장이 한꺼번에 갈리고 한꺼번에 취임하는 경우가 처음이었다. 창군 이래 처음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민 통제를 하겠다는 강력한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과거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그 해악 중에 하나가 군의 정치 개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문민 통제가 세워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군 인사법에 의하면 참모총장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임 정권이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니까 군 인사법의 임기 조항과는 달리 그러니까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서 군 순회가 바뀐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마다 상당히 군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어제 지금 상군의 지금 총장이
공이 다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번으로 따지면 84학번들이 공이 다 지금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합참해서 같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비슷한 직급으로 본부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이 세 분이 취임할 경우에는 합동성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군 내에는 사관학교 알겠습니다.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 장교들의 출신의 다양성을 좀 조화롭게 배하는, 그러니까 좀 조합하는 그러한 차원이 군 내의 단합을 유지하는 데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취임했으니까 뭐 대장들 포스터 한번 저렇게 바꾸고 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좀 군과 함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차 교수님처럼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은 2년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 된 게 9년 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육사 홀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또 육사를 홀대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군의 육군의 가장 중심은 일단 육사 출신들로 돼 있거든요. 뭐 3군이나 뭐 ROTC나 뭐 등등 있긴 있지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역작용으로 지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군이 사실은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또 질책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간 것도 그런 군에 대한 일단 좀 분위기 쇄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린 것이고 네. 또 예전에 너무 또 예를 들어서 전 정부가 이 사실은 비사관학교 출신들을 너무 또 이게 우대했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역작용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 인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군 수뇌부가 모조리 교체가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